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드라마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아니 가치에 대한 얘기라고 할까요? 여러분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2016년 시즌 1을 시작으로 2020년 시즌 2 그리고 2023년 시즌 3가 이어졌는데요. 종영하면서 시청률 16.8%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죠. 시즌 1, 2가 인기가 있긴 했지만 이번 시즌이 시작되면서 저는 이렇게까지 성공하게 될지는 예상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시청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그럴 수 있었던 건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사람과 인생에 대한 통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준 작품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한 여운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봤던 이 사람들, 모난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그들의 중심에서 절대로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으로,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보기를 보여준 김사부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명대사 중심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보고 갈 얘기가 있어요. 이 드라마의 김사부는 왜 낭만 닥터일까요? 김사부로 가장 많이 닮은 제자 서우진의 대사에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다른 잡생각은 안 한다. 그냥 머리에 딱 하나만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게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끔은 미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걸 사부님은 낭만이라고 하셨고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 사람이 누구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안 그러려고 해도 그 사람이 누구고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인지 무의식적으로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김사부는 모든 생명은 똑같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치지 않고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건 결국 살리려는 의지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가로막히는 상황을 뚫고 간다는 거잖아요.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는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아니면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기로에 선다든지 할 때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이 당할 어떤 불이익과도 타협하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는 뜻일 겁니다. 시즌2에서 김사부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이성경 배우가 맡은 차은재 선생 얘기인데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닌데도 어떤 조직이나 다른 누군가 불편한 상황이 생겨서 그 상황을 민폐로 남기기 싫어서 무릎 꿇겠다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김사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불편하고 말아 그럼. 불편하다고 무릎 꿇고 문제 생길까봐 숙여주고 치사해서 모른 척 해주고 더러워서 져주고 이런 핑계로 그 모든 게 쉬워지고 당연해지면 결국 너는 어떤 취급을 당해도 싼 그런 싸구려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알아들어? 저는 이 대사 들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제가 딱 이렇게 살면서 그게 성숙하고 선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무례한 말을 해도 내가 조금 숙여주고 참아주면 다 괜찮겠지. 시끄러워지면 민폐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갔던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거의 깨달아서 반성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부당한 것을 참고 숙이고 가다 보면 우습게 보고 오히려 매도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호구가 되어야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진짜 성숙한 것은, 그러니까 진짜 어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옳은 것에 대한 가치를 지켜내고 불합리한 것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비싼 값을 치르고 알게 된 적이 있어요. 김사부 말처럼 불의에 타협하는 것보다는 그냥 불편한 게 낫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차은재는 김사부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김사부 말대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 일들이 다 지나고 나서 은재는 자신이 성숙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비겁하게 타협했었던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왜 우리는 항상 늦게 깨닫게 되는 걸까요? 이 낭만 닥터 김사부 보면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매번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거든요. 우리 인생처럼요.
가끔 이게 현실인가 할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상황도 있고, 그러다가 가끔 행복하고 기쁜 일들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돌담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김사부라는 스승이 있어서 바라보고 갈 수 있고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준 거죠. 드라마 보다 보면 응급실 담당하는 정인수 선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김사부하고 나눈 대화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외상센터가 다 지어진 걸 보면서 정인수 선생이 사부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고 고생하셨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때 김사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끌고 오긴 뭐 나야 그냥 헛소리 해가면서 일만 뻥뻥 쳤던 거지. 실제로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건 전부 니들 힘이지. 있잖니,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진심을 알아줄 수는 없어. 그 정도로 우리한테 뭐 관심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뭐 그런 거 일일이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가 그냥 해온 대로, 살아온 대로 누가 뭐라건 묵묵히 쭉 가. 묵묵히 산다고 그거 절대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 정 선생, 진짜로 의미 있는 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알지? 네. 사실 살면서 양심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외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요즘 양심적이라는 말도 워낙 주관적인 개념이 돼버렸지만, 기독교에서는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심어놓은 법, 선한 빛이라고 보는데요. 좀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심어두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어서 양심의 법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키면서 묵묵히 쭉 가는 일이 외롭지 않겠어요? 그런데 김사부가 그러네요. 진짜 의미 있는 건 사라지지 않는다고. 물론 우리가 누가 알아봐 주길 바래서 그걸 지키고 노력하면서 사는 건 아니지만 가끔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설사 아무도 몰라준다고 해도 그 양심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냈을 때 그 가치는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그리고 제가 이 드라마 보면서 특별히 좋았던 대사가 있는데요. 복수에 대한 대사가 몇 나와요. 하나는 전문의 과정에 있던 이선웅 선생한테 한 말인데요. 그가 예전에 자신을 무시했던 교수에게 복수한답시고 실수를 하거든요. 그때 김사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진짜 복수 어떻게 하는지 알아? 네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거야. 널 무시하고 널 차별하고 널 걸러내고 그랬던 인간들이 떠들어대던 편견과 우려가 얼마나 개소리였는지 네 실력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야. 너 세상 그것보다 통쾌한 복수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짜친 짓 하지 마. 그건 복수도 뭣도 아니야. 그냥 네 자신의 인격을 네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지. 행위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양심은 평생 널 괴롭힐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저도 늘 저에게 비겁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겁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하지만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비겁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당위성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그걸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거 복수라고 해놓고 평생 괴롭게 되느니 이때야말로 인격으로 갚아줘야 할 때더라고요. 물론 실력으로 증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또 복수에 대한 다른 대사가 있는데요. 아들을 잃은 도의원이 돌담병원을 방해하다가 결국 외상센터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을 배정해주는 그런 장면에서 김사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잘하셨어요. 원래 복수는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겪은 가슴 아픈 일들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갚아버리는 거. 그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어른의 복수죠. 복수가 난무하는 시대. 요즘 사적으로 복수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린 세상인데요. 악을 악으로 갚을 게 아니라 선으로 갚아버리라는 말. 다른 사람이 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사부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길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어른, 그렇게 살아낸 사람의 말이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나 봅니다. 물론 드라마 주인공이고 어쩌면 그 어떤 판타지보다 더 판타지 같은 내용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그토록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건 엔딩에 나왔던 서우진의 나레이션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꼭 지켜줬으면 하는 아름다운 가치들이 김사부의 행동과 말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보통 의학 드라마는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 낭만 닥터 김사부는 단순히 병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돌담병원에 모인 사람들, 특히 모난돌이라고 불리던 돌담즈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수와 약점을 딛고 성장을 선택했고 그 어려운 선택 가운데서 김사부와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멋진 어른으로 성장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초라하고 허접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양심의 빛을 따라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선택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도 김사부 같은 판타지 같지만 어딘가 꼭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3에서 서우진의 마지막 나레이션인데요. 살아간다는 건 매일매일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현실과 마주하는 것. 살아가는 매 순간 정답을 찾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김사부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 알았냐? 라고 말이다. 그럼 오늘은 제가 가장 남기고 싶은 김사부의 대사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부닥치게 될 수많은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과연 뭘 기준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은 득실을 따져보고 자신한테 손해나지 않는 길을 선택하겠지만 혹여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인다면 그거 외면하지 말아야죠. 아무리 험하고 미련한 길이라고 해도 떳떳하고 당당한 길로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